대표님에 대한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소개라고 하면은 작가이자 청년 농부인 손노영이라고 하고요. 제가 로스쿨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네. 이제 귀농하게 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일련의 과정을 그 어머니와 편지로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이제 일간지에 이제 칼럼이 실리고 그런 칼럼이 다시 책으로 엮이게 되면서 그런 그래서 뜻하지 않게 뭐 작가가 되기도 했고 귀농할 의지가 그 전국에 이렇게 공표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농업계에 뛰어들게 되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던 거는 재작년 22년서부터 이제 농사를 지어왔던 것 같고 이제 고추 농사를 짓다가 고추보다 풀이 더 잘 자라라는 생각에서 이제 쑥을 더 중점적으로 하고자 이제 올해부터는 더 쑥을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만드신 뭐 쑥차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시는 것도 그렇죠. 판매하고 이제 네이버 스토어에 올렸는데 작년에 생산한 쑥차 등 다 팔았어요. 다 밭에서 네. 야생으로 큰 쑥들을 뜯어서 차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많이 하질 않았었는데 네. 그게 고추만큼 잘 되는 걸 보고 쑥을 열심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요즘에는 쑥밭을 이제 만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찐통 바이브를 뭔가 다른 사람한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치유농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즐거운 농업이 치유농업이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즐겁게 하자. 내가 일을 해나갈 거니까 즐겁게 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모토예요. 그리고 진짜 시골의 느낌이라는 게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시골은 그냥 펜션이나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이 아니라 좀 밭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일을 하고 나서 개운하게 씻고 난 이후에 약간 해방감? 거기에 저는 진짜 시골의 가치가 숨어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찐촌바이브라는 이름도 진짜 시골의 느낌은 밭일에 있다. 밭일이 즐거운 농업이 치유농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농업을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찐통 바이브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찐통 바이브를 왜 시작하게 됐어요? 시작 자체가 어머니 아버지가 원래 오셔서 12년도에 심으신 게 아로니아였어요. 2015년도에 아로니아가 진짜 불티나게 팔렸었는데 그때 정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정말 다 팔았어요. 근데 농업에서 이제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로니아를 찾던 사람들이 더 이상 아무도 찾지 않고 그러면서 그만해야겠다. 힘만 들고 팔리지도 않고 이제 점점 이제 나이도 드시고 하시니까 농사는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하시는데 아로니아 밭도 그대로 있고 하시던 시설들도 그대로 있고 땅도 있고 한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농사 안 지시면 아무도 농사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럴 바에는 내가 좀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였어요. 원래도 사업을 생각하고 있었고 농구 시작해보고 나쁘지 않겠다 하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들을 부모님이랑 편지로 담았다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 기간 동안에 계속 편지로 보내신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계속 이제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았죠. 내가 귀농을 하려는 이유, 그리고 어머님이 이제 귀농을 말리고 싶은 이유도 계속 주고받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기록물로 남길만 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도시에서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뭐 그런 걸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시골이 더 기회의 땅이지 않냐 뭐 그런 얘기를 뭐 주고받게 되었죠. 그럼 이제 농업을 뭔가 하시면서 이게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고추 농사를 하시면서도 뭔가 어려운 점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려움은 보통 어떻게 해결하시는 편이신가요? 해결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고추를 뭐 8번까지 따는 게 좋아요. 근데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다 보면 한 3번, 4번쯤 따고 나면 병이 돌아요.
탄저병이라고 네. 고추가 그른 것처럼 네. 말라 죽는 병이에요. 네. 그러면 그 고추는 고춧가루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한 3번, 4번 따면 병이 도는데 그거를 막으려면 약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약을 쓰면 더 이상 유기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놓아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중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네. 마음처럼 되는 일이 정말 하나도 없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이걸 해결해야 돼 라고 하는 정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놓아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도와줘요. 그러면 이제 게스트하우스나 치유농장 등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찐촌 바이브를 만들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제 원래 계기가 마을 살리기에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이 광덕 삼리라는 그 동막골이라는 이 마을에서 네. 거의 막내에 속하셨던 분들이셨고 근데도 그런 분들조차도 힘에 부치니 농사를 이제 점점 접어야겠다,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니까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넓은 곳에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정말 지금도 이렇게 휴경지들이 이렇게 눈에 뜨이거든요. 네. 그 덤불에 이렇게 뒤덮이는 휴경지들 보면서 도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 아니냐. 우리가 이 공간을 조금 보기 좋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매력 있게끔 만들면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마을 살리기 하자. 오셔서 뭐 4시간 반 해주시면 진짜 시골의 매력을 좀 느끼고 가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고자 했죠. 그러면 여기 동막골 맞나요? 맞습니다. 동막골 여기에는 청년농부는 대표님밖에 없으시죠? 네, 맞아요. 청년농부가 괴산에 그래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네. 청년농부라고 할 만한 분은 저밖에 없는 것 같긴 하고 40살 되신 분들 두세 분 정도가 계시죠. 그럼 이제 괴산에 계시는 뭔가 청년농부들과는 교류가 많으신 편이에요? 그래도 4H라는 그 농부 청년농부 조직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올해 가입했죠. 올해 이제 막 그 인사드리고 하고 있는데 그곳에 계신 분들은 고등학교를 농업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 농대 나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애초에 이곳에서 토박이로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귀농하신 분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90년생이거든요. 나이가 이제 엄청 많은 편이에요. 4H라는 조직 내에서. 그래서 저는 신입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근데 이 4H라는 조직이 굉장히 재밌는 게 그 농업이 엄청 광범위해요.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청년 농부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예를 들면 5만 평, 10만 평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고 그런 농업을 짓는 청년 농부와 저처럼 이렇게 3,000평 내에 되는 규모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와는 정말 다른 농업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게스트하우스랑 치유농장을 운영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실까요? 한 번은 비건 그 부부 내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한여름인데 불도 안 켜고 에어컨도 안 켜고 창문도 문도 다 활짝 열어놓고 그 두 분이서 계속 그 대화만 나누시더라고요. 그런동안 얘기 나누는 게 이게 들리고 보이는데 어떤 분들일까 궁금하더라고요. 얘기 나누고 하면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곳에 오셨고 왜 불도 안 켜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저런 삶도 진짜 좋겠다. 차도 안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스터미널에 오시면 저희가 픽업 가드립니다 이렇게 해드리니까 그렇게 오셨거든요. 근데 진짜 불편함에도 기꺼이 불편하려고 이곳까지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는 게 정말 매력적인 자원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죠. 우리 농장을 뭔가 알리기 위해서 소비자들한테 이것만큼 해봤다라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판매 부스를 운영하는 게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얻는 게 많은 거예요. 사실 이렇게 쑥차를 주로 가져가거든요. 네. 쑥차를 가져가서 이제 드셔보세요 쑥차예요 하면 뭐 쑥은 지천에 깔린 게 쑥인데 뭐 이런 걸 팔아? 이러고 할머니들은 그러시거든요. 우리 집에도 많아? 이러면서 받아 드시는데 사실 드셔보시면 그 아주 어린잎만 골랐다는 쑥차랑 두꺼운 줄기 같이 섞여 들어간 쑥차랑 되게 달라요. 왜 우리 집 쑥차랑 맛이 다르지?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이거 괜찮겠다, 되겠다. 쑥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해서 도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네. 오프라인에서 네. 판매 부스를 직접 운영하면서 그게 가장 직접적이고 소비자랑 바로 얼굴 맞대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축제, 고추 축제 할 때 저는 꼭 나가거든요. 진짜요? 네. 한번 찾아뵐게요. 그럼 감사하죠. 그럼 이제 가족과 함께 농업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기억에 남는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그 70대 노인 내외가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하시는 농업과 그 30대 남성이 하는 농업이랑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70대 노인이 하는 농업이라고 하면 되게 소규모로 작게 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결혼도 했고 아이가 이제 태어날 예정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규모를 넓혀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을 많이 벌려놨어요. 이제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해놓고 시작은 해놨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이렇게 많은 땅을 하려면 정말 열심히 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빡세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 그렇죠. 그 제가 벌린 일을 다 해놓으려고 막 진짜 아둥바둥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천천히 해나가자 생각인데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답답한 거죠. 저렇게 해서 뭐 어느 세월에 하겠다고. 그래서 사실 서로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저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 거 보면은 저는 더 서둘게 되고 저도 더 마음 급해지고 그런데 어머니가 조금 여유롭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머니는 아직도 놓으시지 못하세요. 그런 게 안타깝죠. 그런 에피소드들이 계속 있습니다. 제 친구 농부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이랑 같이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뭔가 그런 거에 차이가 많이 나서 독립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농부들도 꽤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계신 거 보면 그게 조금 놀라워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되게 반가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찰나에 제가 왔다 보니까 저를 거의 돌쇠처럼 쓰시거든요. 그게 보면서 그게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이 든 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은 드는데 힘이 드니까 하지 못하는 일들을 저한테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일이 되어 있으니까 신나신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도 해 저것도 해 막 시키시고 야 이거 알아봐. 그래서 뭐 지원 사업 같은 거 하나 있다면 야 이런 거 있다 해봐. 갖다 주시면 이렇게 보면은 또 해봄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뭔가 만들게 되면 제가 그런 거를 채워 나가니까 저를 약간 수족처럼 부리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끔 들면서도 사람이 이렇게 영원히 사는 거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청년 농부로서 지금 하고 계신 일도 많고 뭔가 하고 싶으신 일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뭔가 나는 청년 농부로서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으실까요? 저는요 시골이 살만한 공간이라는 본보기가 되고 싶어요.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부자가 됐다
억대 매출의 청년농부 막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골 진짜 살만하구나, 시골 돈 많이 없어도 살만하구나.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엄청난 걸 이루고 막 은퇴해서 집 으리으리하게 짓고 살아야 살만한 공간이 아니라 그냥 와서 그냥 복작복작 살아도 진짜 재밌구나 하는 거에 본보기가 되고 싶어요. 막 농업으로 막 엄청난 부를 이루겠다 보다도 와, 시골, 지금 시골의 가치만으로도 충분히 살만한 공간이다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시골만큼 매력적인 공간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리 도시에서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겠다고 해도 다 시골을 따라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사람들을 많이 넣는 것 자체는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넓은 느낌을 주기 위한 공간 구성을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시골은 정말 그냥 그 자체로 넓은 공간이거든요. 뭘 해도 할 수 있는, 이걸 원하면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걸 원하면 저렇게 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시골에 그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워케이션을 다 시골로 오는. 그리고 찾아보면 바닷가 앞에 이렇게 워케이션 장소를 마련하시는 분도 많고, 아니면 완전 한적한 뭔가 시골 안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워케이션 하는 분들도 꽤 있고.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진짜 시골이 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에서는 그런 걸 느끼기가 힘들잖아요. 저희도 공감을 워케이션 구성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진짜 4시간 일하시고 그러니까 완전 자유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고자 해요. 그냥 농각 수준이 아니라 빌지도 다 마련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보자. 그러면 더 인기가 많아지겠는데요? 그럼 좋죠. 그럼 찐촌 바이브에게 농부라는 직업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농부는 저평가된 직업. 농부만큼 저평가된 직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해야 되고 농부라는 존재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다라는 거는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어서 고생하네, 대단하네 얘기는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근데 정작 자기 아들이 농부가 되겠다라는 거를 안길 부모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봐요. 정말 힘들고 고된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광부, 그치?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쵸.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아요. 시골에서는 진짜 굶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감자를 한 포대씩 가져다 주세요. 그 캐가라고 하시고 무, 배추, 뭐 고추 뭐 할 거 없이 그냥 그 밭에 있으니까 캐가, 먹고 싶으면 캐가도 돼 하시거든요. 그냥 마을 일을 조금만 하다 보면 그게 보여요. 절대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글을 쓰고 싶다, 뭐 그림을 그리고 싶다, 어머님들이 반대하시는 그런 예술 활동들 많잖아요. 춤을 추고 싶다, 뭘 하고 싶다, 노래를 하고 싶다. 근데 저는 그 농사하면서 못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요. 하루 4시간만 일하면 굶어 죽지 않을 수 있거든요. 뭔가 근데 청년농부라는 직업이 네. 많이 저평가되어 있기도 해서 뭔가 유입이 적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혹시 그거 말고도 청년농부라는 그 직업이 되게 그래도 어떤 사람은 매력적이게 보일 수도 있는데 뭔가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맞아요. 살 곳이 없으니까. 저는 굉장히 쉬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시골에 있거나 할머니가 시골에 있거나 삼촌이 시골에 있거나 이런 사람과 그게 없는 사람과는 애초에 장벽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손닿을 곳에 시골이 있다. 저희는 그런 공간이 되고자 했거든요.
소득, 뭐 주거라는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보다 저희가 봤을 때는 심리적인 장벽이 훨씬 큰 것 같고 심리적인 장벽을 두려우면 한 번 와서 보고 경험해보면 확 낮출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좋은 시골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럼 뭔가 농부 직업에 대해서 배우님의 만족도는 몇 점이신가요? 최상이죠. 그럼 한 10점 만점?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저의 그 기준점은 제 변호사들이에요. 네, 그 인프라가. 그러니까 제 주변 네. 친구들이 뭐 변호사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뭐 검사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런 분들은 그 되게 안쓰럽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변호사가 못 돼서 검사가 못 돼서 농사를 짓는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분들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죠. 이제. 그래도 형은 이렇게 변호사 하잖아, 이렇게 개업했으면 잘하고 있잖아 하는데 저는 아쉽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직함을 가지고도 농부를 했겠다 싶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트레이드 오프 관계거든요. 네. 그 돈을 많이 받으면 시간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런 트레이드 오프 관계는 그 사업을 하지 않고서는 벗어날 수 없다고 봐요.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느냐 그 시스템을 이루지 못했느냐의 차이로 그게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농부가 충분히 다 먹고 살 수 있다. 그렇죠. 시골이라는 곳이 그렇다 보니까 네. 산책해달라고 하면 산책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쟤는 안이 다 보이는 말이에요. 막둥이. 진짜 막둥이어서. 있지가 첫째였고 네. 어리 둘째